네, G4코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직무의 세계로 한번 좀 빠져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빠지고자 하는 직무는 바로 품질입니다. 이전에 제가 직무 한번 소개시켜 드릴 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품질이 도대체 뭘까?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직무는 무엇일까? 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품질을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품질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려고 해야 되겠죠. 또한 어떤 제품을 품질 검사를 한 다음에 제품을 출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또 그거에 관련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는데 그 품질 관련된 또 어떤 기업들마다의 모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제조업들이 모여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들도 또 어떤 것들인지 좀 찾아보시면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뭔가 딱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꼭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준에 합당하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구체화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직무 인터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신 곳은 품질관리본부고요. 이 본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니까 개발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개발했을 때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선행됐을 때 선행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선행 제품에 있어서의 품질. 그다음에 실제 이게 오케이 됐어요. 양산이라고 합시다. 에 있어서의 품질을 총괄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선행이라든지 개발단에서는 진짜 어떤 문제가 없는 갤럭시 폴드 자꾸 제가 소환시켜서 미안하긴 한데 갤럭시 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개발과 선행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품질 이슈를 테스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양산되었을 때 우리가 개발과 선행 단계에서 잡아냈던 그러한 오류들이 실제 다양한 많은 제품들을 실제 양산할 때에 그런 것이 또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을 총괄하고 있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 내에서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깐깐하게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 되겠죠. 보수적으로 보겠죠. 그런 기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파악하는 혁신 활동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업무까지 진행하는 조직의 또 이분은 리더십니다.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은 품질관리본부장이네요. 생산 관련 업무 전반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품질 보증, 이게 고객 품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 나눈다면 품질 관리부터 볼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이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품질 관리, 사 내에서 품질 관리하는 거. 팔았어요. 갔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품질을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고객 품질 쪽에 있어서 품질 보증 업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한 대 사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이 보통 자동차의 어떤 품질 기간이 2년에 4만 킬로 아니면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차를 산 다음에 3년에 6만 킬로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은 보증해 주겠다. 즉 공짜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핸드폰도 사면 여러분들 품질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미 품질 관리를 안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다 하고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과 보증적인 측면으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품질 경영.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 있어서 다 품질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 시스템 만들어낸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의 인증인지 인증 관리, 또 지표가 있겠죠. 지표 관리. 또 외주 품질 관리. 우리 제품으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 하나의 제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업체들의 제품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협력업체들의 제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품질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어서의 제품 품질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의 클레임 관리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셨네요.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보고 싶어요. 저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일단 사고 방지를 위해
체조를 합니다. 체조를 하고 삼정 5S 활동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고요. 생산 현장을 돌면서 직원들 건강 상태, 전날 특이사항 체크하는데 삼정 5S 활동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했더니 쾌적한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사무 환경을 조성해서 작업 현장의 낭비 제거, 문제 발견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신임이 들어갔을 때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제 이 업무를 많이 하신 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뭐예요? 그래, 품질 중요한데 결국에는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해보니까 결국에 이 품질 자체를 높이기에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 제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문제는 없을까? 문제 발견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고요. 저는 큰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납기 단축 이런 것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정은 뭐냐? 정의치, 정품, 정량, 삼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5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3정과 5S에 대해서 만들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장이나 자기소개서에서 키워드를 만들어낼 때 있어 좀 많은 그런 거 하시는데 저렇게 뭐 소위 가장 앞에 있는 문자 가지고 뭐 3정을 만들고요. 5S 만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센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품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알루미늄 가공품의 표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외관에 있어서의 불량 비중이 제일 높대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에 있어서의 품질 이슈가 무엇인지 체크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OLED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이야 우리는. 그래서 입자나 오염 등 코스메틱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외관 불량 기준이 높기 때문에, 외관 불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메틱 관리가 중요하다. 불량이 만약에 발견돼 그렇다면 설치 조건, 공정, 작업장의 온도, 습도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ERP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 이력을 확인해서 공정상에 특이점은 없었는가? 그래서 뭐예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불량의 원인 및 개선 대책은 부서별 담당자랑 그 다음에 8D 기법으로 또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다. 문제를 기술하고 정확한 발생 원인을 정의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8단계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여러분들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팀 식별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문제를 설명하고요. 3단계는 중간 방지 조치 시행 및 확인. 4단계는 이제 근본 원인을 정의할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5단계에서는 영구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6단계는 이제 실제 시행해 보는 거죠. 7단계는 반복적으로 한번 이거를 해서 방지시키고 8단계 폐쇄로 구성해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품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8D 기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뭐 처음에 8D라고 해서 3D니까 뭐 이게 8가지가 막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참 말씀 잘 만들어내시네요. 자, 일단 본인만의 우리 본부장님이 되겠죠. 품질 관리 노하우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손대자.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관리 규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팀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체크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다 사전 예방인 거죠. 마인드 세팅 중요하겠죠. 내가 안 하면 우리 회사의 품질은 문제가 생겨. 내가 안 해도 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생각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보람된 순간은 무엇이냐? 식스시그마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와, 총 80개의 개선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400만 달러의 절감을 이뤄냈다. 품질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량을 어필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건, 인턴을 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이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고 한번 그걸 실행해 봤더니 이게 뭔가 좀 절감된다라든지 오히려 뭐 매출이 증대된다라든지
그런 활동, 개선 활동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 기울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원가 혁신상 수상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뿌듯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취준생도 아니신데 어쩜 이렇게 취준생이 써야 될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쓰셨을까요? 400만 달러의 절감, 80여 개의 프로젝트, 원가 혁신상 수상 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놓으시네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음은 어떤 고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조 품질 혁신, 그 다음에 시스템 목표 달성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과제, 그렇죠? 품질은 계속적으로 혁신해야 될 거고요. 시스템 목표 달성해야 되겠죠. 이걸 하려면 고객의 니즈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고요. 공부해야 되고 현장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또한 부서원들의 뭐 업무 능력 배양, 조직 관리 많은 노력 필요한데 시간이 항상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까 또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개선 활동은 무엇인가도 고민할 수 있겠네요. 직무에 필요한 경험 무엇입니까? 업무 관련 전문 자격증도 좋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해봤던 경험, 본인이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다양한 경험을 사례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걸 본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품질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안 해봤다 할지라도 품질은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으려고 확인하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 이게 되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취준생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커버해야 할 영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품질, 제품 검사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기업의 대문이야. 회사의 품질, 갤럭시 노트도 자꾸 소환해 죄송합니다만 갤럭시 폴드가 다시 한번 고장이 난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시는 어느 시점까지는 사지 않겠죠. 그만큼 품질은 중요합니다. 기업의 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인 거죠. 회사의 핵심 가치, 경영 방침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사명감, 균형 감각 필요합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그랬죠. 더 이상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동차의 품질에 집중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JD 파워라고 뭐 신차 출시해서 품질 점검할 때 항상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품질은 기업의 대문이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매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OATC라고 하는 회사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팀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대신 수행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의 성분이 화학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다 화장품을 사시건 음식물을 드시건 다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 파악하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분명 기준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겠죠.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그 다음에 완제품의 품질을 검수한다. 즉 들어가는 원료가 무엇인지 검사한다. 완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완제품이 나오는 또 품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떤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확인 시험부터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분석 장비를 이용한 함량 시험까지 다양한 것들을 검사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여기 화장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품질을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품질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품질이 있을 거니까 품질 확인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자, 필수 역량 무엇입니까? 품질 검사를 하는 시험원에게는 일반 전반적인 화학이니까 화학적인 성분이니까 일반 화학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장비로 분석해야 되니까 기기 분석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 업무에만 좀 특성화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신입인 경우에 밑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력, 세심함, 그 다음에 실험 초절을 다루는 섬세함, 꼼꼼함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으로 분석자로서의 정직함, 책임감. 보세요, 여러분들. 그 폭스바겐 그룹이 한동안 굉장히 좀 큰 홍역을 겪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폭스바겐 차들 관련된 그룹 하나의 브랜드의 아우디 차량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무엇입니까? 품질에 대해서 배신했지 않습니까?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내가 잠깐 눈 감아주면 오케이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간 사고는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자로서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뢰 중요합니다. 정직함, 책임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무엇입니까? 법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규칙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전반적인 규정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 그런 법에 맞는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그래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무수한 데이터를 만들겠죠. 데이터를 많이 다루겠네요. 역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뿌듯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제품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 시험의 결과로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잘 이렇게 품질 인증한 것이 잘 팔리고 있을 때는 뿌듯함도 느끼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야 이거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업무적 고충은 실험한 데이터가 적합 수준을 넘어가면 원인 찾아야 되잖아요.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역추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겠죠. 데이터들이 얼마나 검토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품질 관리하면 데이터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 부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3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역시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직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분은 식약처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시게 됐는데 일상생활에서 의약품, 식품, 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시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늘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국민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관리가 좀 필수적인 걸 깨달았고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직무를 좀 바꾸셨네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험 검사 기관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취업 전에 좋은 경험 무엇입니까? 이분은 약간 이 산업 쪽에 있어서 좀 특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학부 학생이라면 실험실이 중요하다. 화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또 실험을 하다 보면 이론 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실험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험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 법이 되겠죠.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고시 통칙, 기준 및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방법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팁을 주셨습니다. 취준생분들을 위한 조언, 처음부터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있어서의 품질,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프로세싱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좀 적용시켜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해보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늘 배운다는 마음가짐 선배님들한테 조언도 잘 듣고 잘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좀 볼게요. 이 회사입니다. TUV 라인란드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이라고 하네요. 전기 제품, 자동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규제 이제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품질은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표준, 어떤 규제, 규칙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시험하고 검사하고 인증하고 평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토탈 품질 관련된 종합 토탈 서비스 회사네요. 그렇다면 이분은 전기안전팀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인증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써도 된다. 이 제품은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각 제품들은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적합성을 평가해서 인증을 받는데 우리 팀은 이런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또 각 나라별로의 개정된 규제는 항상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규제는 변하죠. 또 수출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제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어떤 안전 규제라든지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업무 소개. 이분은 전기기기 팀이니까 전기기기의 전기 안전성 시험 되게 중요하겠죠. 막 불이 난다거나 막 타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국제 표준에 적합한지도 역시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바탕으로 뭐예요? 보고서 작성하겠죠. 그리고 그거 갖고 뭐예요? 인증 진행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일 거예요. 뭐예요? 시험하겠죠. 그죠? 시험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평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평가하겠죠. 그거에 따라 뭐예요? 보고서 작성하겠죠. 그다음 따라 인증 맺고 그다음에 제품을 내보내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잖아요. 이 제품을 원하는 국가로 수출 아니면 수입이 가능하겠죠.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건 가전제품, 그다음에 냉장고, 드라이기,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제품 인증에서부터 그렇다면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서 시험 인증 신청이 들어오겠죠. 우리 거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필요한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지 체크하겠죠.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검토가 끝난다면 이제 항목별로 시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오케이 아니면 no가 나오겠죠. 결과를 작성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완료되면 그것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검증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수출국에 따라서의 기준은, 표준은, 규격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중복 시험 없이 IEC, EE 회원국 간의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인 CB 기준. 그러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놓은 기준들이 있겠죠. 그게 CB 기준, 국제 전기기기 인증 제도라고 하네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 제품군마다 적용에 필요한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각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함께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면의 그 헤드라이트 모습과 미국에 수출되는 헤드라이트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삼선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안전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즉 각 국가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자동차를 미국이 싸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싼 걸 사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 아니죠?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체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표준도 변화합니까? 당연히 변화하겠죠. 에어컨을 예로 들자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제조사에서 당연히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10년 전의 에어컨과 지금의 에어컨 효율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효율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또한 IoT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주고받잖아요. 근데 현재 기술과 국제 표준이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팅 통해서 계속 표준, 어떤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된다. 조금씩 더 강화된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판을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기술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자,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꼼꼼한 성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격을 이거 내가 아는 거잖아 라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당 제품에 필요한 항목이 맞는지 또 어떤 항목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한다. 나 아니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꼼꼼한 성격, 책임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또 결과를 잘못 쓰거나 정말 잘해놓고 오타 생긴다. 큰일 나겠죠. 정확하게 작성하려는 노력. 이건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 업무를 왜 선택하셨냐? 이분은 전자공학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공대생들은 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창의력을 하는 그런 제품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그냥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야 이걸 좀 이렇게 개선한다거나 보완하는 거 좋겠다. 이게 또 품질 직무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선, 보완 이게 품질 직무가 하는 일. 난 그래서 이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래서 그런 성격 살릴 수 있는 것이 인증 업무였고 인증 분야로 취업하게 됐다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네요. 업무적 고충은 무엇입니까? 꼼꼼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는 꼼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쓸 때 더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오타는 없는지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한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화의 그룹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팀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품질 보증 업무팀이겠네요. 품질 보증 업무는 우리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까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그래서 품질 보증은 소비자로서 제품이 전달되었을 때 역할인데 여기는 좀 또 다르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로 보자고요. 생산되는 땡땡 제품의 품질의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의 수익 검사부터 아까 기억나십니까? 협력업체로부터 어떤 제품 갖고 올 때 이 제품에 있어서 품질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익 검사부터 공정 쪽에 있어서의 최종 검사할 때 있어서 제조 공정 심사를 담당하며 예상되는 문제 해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방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품질 보증 업무에서는 검사 업무뿐만 아니라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 경영 요소별 세부 실천 방안 수립, 여러분들 품질 쪽 들어가면서 항상 저거 하셔야 될 겁니다. 이행하는 품질 기획 업무, ISO,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 인증의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한 품질 경영 업무도 있습니다. 특히나 납품하기 위해서 최종 시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품질 보증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의 대문이라고도 얘기했고요. 품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올림픽에 나간다 아니면 뭐 어떤 대회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취준을 한다. 여러분들의 이제 답변 면접장 나가기 전에 있어요. 여러분들 품질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해보자. 다시 한번 지원동 읽어보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답변에 있어요. 품질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시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다? 품질을 보증 업무다. 그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품질 관리 보증 업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기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쪽에 있어서 이슈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해당 회사에서 품질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것들을 좀 들춘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들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펼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업이 그랬던 사례를 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품질의 관점에서 좀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더해 주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떤 문제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금 as is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to be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품질 경영 시스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봤다라고 하는 프로세스 만들어봤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직무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실 경험해 볼 수 있는 직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개선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직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